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감기는 다 나셨어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 호흡을 좀 같이 했더니 머리가 약간 띵한 게 감기기가 있어가지고 바로 병원 갔습니다. 좋은 거는 좀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나누는 점은 없으셔도 되는데, 예. 하여튼 뭐 많이 좋아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뉴스가 네. 그 부동산 관련해서 그 위례에 대해서 아주 그냥 뭐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예, 위례 신도시 뭐 지난번에 힐스테이트인가? 네. 거기 분양을 하는데 뭐 거의 7만 대 1의 그 경쟁률이 있다고. 엄청나죠. 예, 엄청난 일이죠. 네. 근데 이게 참 제가 이 위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참 헷갈리는 게 먼저 위례 그 상가 같은 게 되게 공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공실 많죠. 예. 물론 예전서부터 몇 년 전서부터 위례 신도시가 이제 분양되면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막 가격이 많이 폭등했죠. 네. 하지만 또 요새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이 위례 신도시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석을 좀 하고요. 네. 네. 먼저 이 위례 신도시가 거주지로서의 그 입지가 어떤가요? 좋은 게 있나요? 제가 봐서는 개인적인 생각에 사실 뭐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 좀 믿기가 어려워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 위례 신도시의 입지적 그 위치가 이 송파 네. 쪽이라든가 강남 쪽에서 사실 움직이기에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거든요. 위례 신도시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요. 사실 그 지금 위례를 통해서 잠실까지 가는 길은 사실 굉장히 교통 지옥이에요. 그 짧은 거리를 가는데 뭐 1시간씩 이렇게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원래 트램을 계획을 했다가 트램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네. 사실 그 트램이라는 게 우리 저거하고 똑같아요. 저기 경전철. 예, 경전철. 예, 경전철하고 같은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지상으로 지나간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교통 환경이 이제 갖춰주지 못해서 그런 것 뿐이지,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입지적인 조건으로서는 위례가 주거 환경으로서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지금 뭐 잠깐 트램 말씀하셨지만, 그거하고 또 뭐 신사역하고 이어지는 경전철도 뭐 하겠다 했는데 결국 뭐 아직 착공도 못 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착공이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거의 뭐 한 4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동안까지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어떤 그 횡보세 혹은 하락세가 이어지진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좋은데, 사실 트램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면, 트램이 관련돼가지고 처음부터 너무 환상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그 트램이 지나가는 라인을 보시면 위례에서부터 해서 신사까지 가는 라인이었거든. 그래서 위례 신사선이라고 이름을 불렀었는데, 사실 위례에서 과연 신사까지 가는 공간 동안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과연 트램을 이용을 할 것이냐. 네. 사실 그 신사 쪽으로 가는 방향은 대부분 직접 환경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위례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트램을 이용을 해서 그 신사역까지 이동을 할 것이냐. 사실 저는 처음부터 그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예, 하긴 많은 분들이 그 사업성이 부족하다. 예,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위례 신사선의 계획이 광명까지 연결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사실 참 좀 불안한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환경으로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게,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대중교통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인접한 거리에 있는 강남이라든가 서초, 송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 3구 가장 인접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저는 위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어떤 분위기,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의 그러한 것들, 각종 이제 정부 제재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에서 일시적인 하락이 있는 거지, 제가 봐서는 지속적인 면에서는 그 하락 면이 그렇게 깊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송파구에 대기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뭐 9,000세대인가요? 뭐 하여튼 뭐 아주 많은 양이 있고, 그 주변으로 하여튼 많은 아파트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위례 신도시의 가격은 앞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폭락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저는 보질 않아요. 뭐 그렇게 보시는 전문가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다른 게 뭐냐면 강남이라는 그 강남 상부 쪽에 대해서 우리가 주거 환경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을 던져놓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것을 필요한 수요가 너무 많아요. 강남 지역에 그 주거 환경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일시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폭락까지 가기는 우리나라 주택 환경에서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올해 한 1억에서 뭐 한 1억 3천 정도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어디 신 교수님 생각에는 그것이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아니면 이게 이제 횡보를 하다가 네. 상승으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횡보하다가 상승으로 간다고 보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면요. 그 지역 자체에 대한 매력이 있어요. 네. 먼저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은 강남이라는 인접성과 송파라는 인접성.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북위례 쪽에 또 이제 추가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수요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에 저거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수요가 많은 쪽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적인 부분이 좀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으로 가기 어렵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교통 환경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또 여력이 있고요. 가장 저기 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보는 게 주택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기 힘들다고 보는 게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떤 과실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작년과 재작년 사이에 오른 가격에 비하면은요, 그렇게 떨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떨어진 건가요? 실질적으로 떨어지려고 그러면 더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급매물에 대한 소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급매물에 대한 소진이 있고 그 다음에 제3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량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례는 다시 상승할 거라고 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왜 분양가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뭐 비싸네, 뭐 폭리를 취하네 건설사가 네. 뭐 이러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현재 가격 시세가 어쨌든 입지 조건은 좋아요. 네. 근데 현재 거래되고 있는 분양가가 됐든 아니면 거래 가격이 됐든 이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 전문가들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사실 강남 상구 쪽에 이렇게 우리가 주거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숫자가 작아요. 대부분 업무 시설과 연관이 많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주거가 굉장히 작은 건 사실이고요. 또한 이제 합리성을 가격의 합리성이라는 것은 사실 기준이 없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남이 하면 투자고 내가 하면 남이 하면 투기고 내가 하면 투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현재 가격이 과연 합리적이냐? 사실 어느 나라에도요 고급 주택들이 있는 데는 있습니다. 예, 거기 그런 지역의 가격들 보면은 우리하고 비교를 해도 보면은 뭐 사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고급 주택들 그런 주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주거 환경에서 사는 거죠. 예, 그걸 가지고 뭐 투기다 투자다 하기는 저는 좀 어렵고요. 또 합리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저는 저걸로 봐요.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이거든요. 네. 그 수요자가 원하는 가격과 공급하려고 하는 매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원하는 가격, 그 가격에 맞춰지는 게 있어서 저는 그게 합리적인 시장의 환경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격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합리적인 가격이죠, 뭐. 그러면 지금 뭐 일부 사람들은 일단 뭐 지금 북일의 쪽은 계속 지금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당첨만 되면 로또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들 네. 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경쟁률이 높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어때요? 개인적으로도 신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로또라고 당첨되면?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정도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하기가 좀 저거 하지만 사실 그 북위례의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좀 좋잖아요. 왜냐하면 강동하고도 인접돼 있고요. 그다음에 송파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경계선 네. 그 경계선이라기보다는 그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위치 자체가 굉장히 좋고 그런 공간적으로 만약에 따진다 그러면은 사실 서울 강남 상구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로얄 타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로또라면 로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 그 얘기대로라면 지금 가격이 낮춰져서 나오는 물량들은 네. 사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사실 매입을 해야 될 때이네요. 맞습니다. 예. 사실 지금 기회가 아니면 또 그 가격에 사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저기 아파트 환경에서 분양 가격들을 이렇게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다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이제 물론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가지 여러 가지 조건들도 갖춰지겠지만 주거 환경 자체라는 게 사실 가격이 떨어지기 어려운 조건이에요. 서울 수도권 내에서는. 예. 우리 서울 내에서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공감을 하실 거예요. 사실 지금 서울 내에서의 주거 환경의 공급 비율이 지금 한 80%? 아직까지는 그렇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앞으로 또 그런 공간에 대규모 단지로 지을 만한 또 땅이 없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북위에도 굉장히 좀 각광받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주거지 말고 예. 상가 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지금 상가 위례에 아주 공실이 넘쳐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근데 저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정부 그 자료를 보면은 정부 자료가 아니라 그 관련된 자료를 보면은 그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의 공급 면적의 2%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가장 신도시들 가운데서 낮은 비율이다. 상가 비율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왜 이렇게 남아도나요? 공실률이. 이제 상업지 비율이 2%지 준주거지역과 전부주택이 들어가는 일반 주거지역까지 합치게 되면은 거의 7, 8% 넘어가죠. 예,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통계 오류네요. 예, 일단 그 LH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상업지는 우리가 상업지로서의 공급량만 얘기하는 거고, 점포가 들어갈 수 있고 상가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준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도 들어가요. 이제 그걸 따지게 되면 점포가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위례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신 교수님 생각에는 2%가 아니라 지금 상가 비율이 7%에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7%가 넘어간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남아돌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상권이 좀 안정화가 되고 네. 주거 환경이 안정화가 되면서 이 넘쳐나는 이 공실률 이게 낮춰질까요? 아니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될까요? 좀 낮춰지죠. 조금 낮춰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가격은 조금 더 하락을 할 것이고요. 상가는요. 상가 지역은. 예, 먼저 이제 위례 같은 경우는 5블록으로 이렇게 상업지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북위례 쪽으로 붙어 있는 블록이 하나 있어요. 스타필드 밑에 쪽에 있는 상업지 하나, 그리고 위례 중앙역에 있는 상업지 하나, 네. 그리고 위례 중앙역 밑에 있는 영화관 들어와 있는 공간 하나, 네.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원래 운암역일 겁니다. 아마 그 경전철 들어오기로 했던 운암역 그쪽 지역을 해서 상업지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주거지 쪽에 붙어 있는 상업지 하나. 그래서 총 이제 5군데를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그 5군데 중에서 이제 사실 번성할 수 있는 순서가 또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많은 조건이에요. 거기다가 원래 운암역이 들어오려고 했던 자리가 그것도 이제 전부주택이거든요. 네. 그 전부주택 쪽이 또 너무 크고, 거기에 따라서 운암역 쪽에 상업지역만 비교를 했을 때는 2%가 맞지만, 그 라인의 준주거지역하고 주거지 쪽에 붙어 있는 상업지하고 합쳐버린다면은 상가가 너무 많게 되죠. 그 얘기대로라면 지금 여러 해가 지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안정화가 된다 해도 공실률이 어쨌든 유지가 되겠네요. 조금 어느 정도 이상은. 일정 비율 이상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미 상가를 투자한 분들은 어떻게 좀 고민일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잠이 안 올 겁니다. 예.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가격을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은 이제 또 경매시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위례 조건을 보면은, 이 경사진 지역에 최대 30도까지 경사진 지역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업지가 들어가 있는 지역은 그나마 보니까 7도에서 한 15도 경사도의 평지로 형성된 곳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형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경사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평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사가 졌다고 하지만 깎여진 부분이 평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공간에서 결국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좀 이렇게 늦게 발전이 되는 지역들은 결국은 공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거기 있는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좀 하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밖에 지금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싸게 내놓는다 해도 그게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임대 전략부터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싸게 팔려고 하는 전략보다는 싸게 임대를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전략을 예, 그 찾는 게 되죠. 예, 효율적이겠네요. 네.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테마형으로 만드는 전략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테마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기존에 지금 위례 중앙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중앙역 근처는 그 중앙역 근처에 배우지를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 공간 자체에서 사실 주거 환경에서 사람들이 내려올 수 있는 조건의 길이 딱 통일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례 중앙역은 좀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 외에 이제 저기 영화관이 있는 쪽으로 좀 운암역 쪽으로 조금 내려오는 상업지 같은 경우는 테마형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제 기획적으로 만들어야 되죠. 계획적으로.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권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이 올 수 없는 조건이라고 만들어진다 그러면 대부분 관광지구가 그렇게 형성돼 있어요. 네. 사람이 외부에서 찾아와야 되는 조건. 그러면 그 환경에서 주거 환경에서 찾아와야 되는 조건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공간에다가 새로운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식 전문 거리라든가 뭐 유럽식 전문 거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테마를 만들어서 점포를 채워 넣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든다 그러면은 좀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미 상가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 본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싸게라도 그렇죠. 일단 예. 팔는 것보다는 임대 쪽으로 임대 해가지고 전략이 먼저 우선입니다. 뭔가 그 장소에서 장사를 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일단은 중요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팔지 그 다음에 고민하는. 그 다음에 고민하셔야죠. 예. 하여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거지로서의 위례 신도시의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면은 참 좋지만 상가 지역 요거는 좀 어렵다. 네, 좀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원래 은암역이 들어오려고 했던 자리에서부터 지금 현재 위례까지 북위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천이 있거든요. 그 공간까지의 거리가 2km가 넘어요. 우리나라 상권에서는 그렇게 길 따라 쭉 연결되면서 만들어져서 들어가 있는 상권이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죠. 상권이라는 것은 뭉쳐 있어야 되거든요. 그 뭉쳐 있는 조건으로 상권으로 따진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 길 따라 연속적으로 있는 거는 사실 매력이 없어요. 사람이 퇴근해서 저녁에 피곤한데 뭐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뭐 다시 그러면 운동하는 코스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공간마다 잘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위례 중앙역은 지금 현재 주거지 상권으로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 밑에 지금 영화관 쪽은요 테마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테마를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지금 현재 북위례는 오히려 설계가 잘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북위례는 상업지의 그 면적에 대한 비율이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그 공간에 있는 주거지역 사람들이 지금 이제 좀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테마를 만드는 전략.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그 라인을 조금 활성화시킬 수가 있겠죠. 만약에 테마를 만든다 그러면 어떤 테마를 하는 게 유리할까요? 일단 창업에서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우리나라의 모든 그 업종들을 전부 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9개의 업종군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군이 음식업이에요. 네. 그 일반 음식업군이 전체에서 33%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듯이 이제 주거지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음식의 거리를 테마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뭐 유럽풍으로 어떤 유럽식 음식 문화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일본식 음식 문화를 만든다든가.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일식 전문점으로 너무 이렇게 만들어가게 되면 위험해요. 우리가 또 분위기가 또 일본하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게 적절한 비율로 섞여서 거길 테마로 좀 만들어주면은 그걸 보고 또 찾아오거든요. 네. 그리고 위례 중앙역은 사실 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음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주거 환경이 이제 주로 이제 그런 환경식으로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테마를 만들어지면은 거리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한 개인의 힘으로는 안 되고 그러면 어렵죠. 그 상가를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게 합쳐야 됩니다. 예, 합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문제는 분명히 발생했잖아요. 상가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상가 투자한 그 상가 주인들끼리 뭔가 모여서 뭔가 대책을 함께 고민해보는 거. 아마 지금 계속 그런 거 하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우리가 보통 상권을 분석하고 점포가 발달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지금 그 위례 중앙역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제 남쪽 방향으로 성남쪽 방향의 상가 같은 경우는 1층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해야 돼요. 지금 네. 사람이 1층에 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2층, 3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층을 살리는 전략부터 먼저 가져야 됩니다. 거기는. 네. 하여튼 한번 나중에 네. 우리 이 지금 아주 암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위례 신도시의 이 상가를 어떻게 하면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 혹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참 어려운 얘기지만 따로 한번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예, 그럼 오늘 위례 신도시 분석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